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환경본부 폐기물 부담금 교육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수입업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 설명자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제도 일반 사항 안내, 부과 대상 부과제외 대상 품목, 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작성 방법, 부담금 산출 및 부과 납부 방법,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 및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을 수입한 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년도 수입 실적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입한 품목에 대한 실적서를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정기신고 기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연사회에 나누어 균등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수입 실적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후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고지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대상 품목은 6가지 일반 제품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일반 제품은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의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고급 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은 건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플라스틱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며 가소제나 첨가제를 사용해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합니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인 제품이 해당합니다. 예시로는 장난감, 스펀지, 테이프, 운동화, 케이블, 인조가죽, 합성고무 등이 있으며 합성수지 섬유 제품, 천연가죽, 천연고무, 실리콘, 솜 등은 폐기물 부담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 대상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에 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최종 단계의 완제품이 부과 대상이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나 원부자재는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완제품의 선별, 조립, 포장, 절단, 접착, 인쇄하는 공정은 제조 과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AS 부품처럼 제품의 기능 작용과 개별 판매를 위해 수입된 부분품과 부속품은 부과 대상입니다. 샘플이나 견본품, 증정용과 같은 판매용이 아닌 물품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 대상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또는 최종 제품 용도가 건축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용 플라스틱에 해당합니다. 단, 최종 제품 용도가 건축용인 경우는 시공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즉 EPR제도 대상 품목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과 포장재입니다. 제품에는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 긴발장 등이 있고 부담금 품목에서 EPR 대상으로 전환된 품목은 20년 수입분부터 에어캡,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 봉투, 일회용 비닐 장갑, 식품 포장 랩이 22년 수입분부터 산업용 PE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가 변경되었습니다. 23년 수입분부터 LED 조명 직관형, 전구형과 안전망, 어망, 로프, PE관, PVC 제품, PP 재질의 생활용품, 팔레트, 플라스틱 운반 상자, 창틀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포장재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전자기기류 등의 포장재,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있습니다. EPR 대상으로 변경된 품목들의 예시 사진입니다. 변경 품목 중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성 보장재 즉 에코하스 대상 품목입니다. 총 50개의 전기전자제품이 있으며 빨간색 표시된 22개 항목은 19년 수입분부터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으로 변경된 품목이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23년 수입분부터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에코하스 대상으로 변경된 품목들의 예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저온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부가제외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한 양이 금액 기준으로 9만 달러 미만인 경우와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부가제외 대상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 의무가 부여된 자동차, 차량, 건설기계, 한국선박, 어선, 항공기, 철도 차량, 의료기기는 부가제외 대상입니다. 이어서 셋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넷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다섯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한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마지막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자발적 협약 제품도 부가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중량 신고입니다. 제품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수입 면적의 순중량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함유량 신고입니다. 제품 일부만 플라스틱인 경우로 플라스틱 무게를 신재 원료 사용량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플라스틱 무게는 반드시 그램 단위로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한 플라스틱 무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함유량에 대한 증빙 자료는 수출국 제조사 직인이 날인된 재질 증명서와 제품 분해 후 플라스틱 부분만 무게 측정한 저울 사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인정해드리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에 플라스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대상으로 신고하며 천연가죽, 목재, 금속, 섬유 등 재질이 비대상인 경우나 타 폐기물 제도에 신고한 품목 등 비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하면 수입실적 신고 메뉴 하단에 초록색 수입실적 표준 증빙자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품목별 증빙자료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함유량 신고의 증빙자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재질 증명서입니다. 제품 분해가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질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질 증명서에는 제조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울 사진입니다. 제품 분해가 가능한 경우 플라스틱 부분을 분해해 무게를 재고 저울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분해 전 완제품 사진과 분해 후 플라스틱 부분의 무게를 잰 사진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색상만 다른 동일 모델을 신고할 때 증빙자료 예시입니다. 모델명이 A, B, C, D인 품목이 색상만 다른 동일한 모델일 때 수입한 경우 A를 대표 품목으로 선택해 분해 후 무게를 측정하여 A의 플라스틱 함유량을 B, C, D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만 다른 유사 모델을 신고할 때 증빙자료 예시입니다. 자전거 X, Y, Z 품목이 크기만 다른 유사 모델일 때 X를 대표 품목으로 선택해 분해 후 무게를 측정하여 X의 플라스틱 함유율을 계산하고 Y, Z의 동일 함유율로 적용해 플라스틱 무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유량 증빙자료 첨부 파일 예시입니다. 엑셀 파일에 거래 품명과 모델명을 기입하고 플라스틱 분해 전과 분해 후 제품 사진과 중량을 정리한 예시 파일입니다. 업체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수입 모델명 기준으로 신재 원료 사용량에 입력한 플라스틱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모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상 신고할 때 항목별로 첨부가 필요한 증빙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질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대상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카탈로그, 재질 성분표 등의 자료, 수출 품목인 경우 관세 환급 신청서나 수출 면장, 연구용인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라는 정식 문서, 생분해 성수지 제품인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환경표지인증서를 첨부, 면제 품목에 해당되는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자발적 협약 품목은 산출 기초자료와 수입관리대장, 출고 실적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품의 원부 재료로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경우, 자사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자 폐기물 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 실적서를 첨부해 주시고, 타제조사에 납품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 계산 사업계표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각 판매 또는 거래처 현황 자료, 제조 공정에 공급하는 용도를 설명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제조업종으로 발행된 것만 해당됩니다. 비대상 증빙자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재질 비대상을 증빙하는 제품 사진으로 금속과 실리콘 재질로 표기되어 있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품질 표시와 카탈로그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재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면제 품목에 대한 증빙자료 예시입니다. 왼쪽 사진은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입니다. 분류번호가 오른쪽 20개 면제 품목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비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류번호와 등급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품목이라면 수입 허가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출 증빙자료 예시인 관세 환급 신청서와 수출 면장입니다. 수출 면장의 경우 비고란에 수입 신고번호와 수출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제품 신고할 때 첨부하는 증빙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재질과 용량별로 부과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과 용량이 확인 가능한 제품 사진과 패킹 리스트 첨부하시면 됩니다. 살충제 유독물이 아닐 경우는 카스번호가 기재된 MSDS 자료를 첨부하여 유독물질 기준치 이하 함량임을 증빙하고 비대상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액은 리터당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용량 확인이 가능한 제품 사진과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매수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팩당, 한 박스당 몇 개입인지 낱개 수량을 확인 가능한 제품 사진과 패킹 리스트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담배는 한 갑 20개비당 부과되기 때문에 패킹 리스트나 인보이스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팩의 경우 킬로그램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이스팩 완제품은 패킹 리스트, 아이스팩 반제품은 산출 중량 환산에 필요한 가로, 세로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과 패킹 리스트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반 제품 역시 신고서 작성하면 수입 실적 신고 메뉴 하단에 초록색 수입 실적 표준 증빙자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품목별 증빙자료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제품 증빙자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유독물 용기 사진으로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용량이 1리터임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애견 패드에 대한 패킹 리스트로 팩당 카톤당 수량이 명시되어 있어 총 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견 패드는 일회용 기저귀 품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부담금이 산출되는 식을 일반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을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제품 중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의 부과 금액은 제품의 단위 수량의 부과효율과 부담금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검은 수입가의 1.8%와 부담금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완제품 아이스팩은 제품의 중량의 부과효율과 부담금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되며 반제품 아이스팩은 제품의 수량의 산출 중량과 부과효율, 부담금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제품은 연간 수입한 플라스틱 총 중량에서 감면 중량을 제외한 플라스틱 중량의 부과효율과 부담금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감면 중량은 기본 3,000kg 중량 또는 수입액 9만 불에 해당하는 중량이 있습니다. 9만 불에 해당하는 감면 중량 산출식은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 부담금이 산출될 때 더 큰 감면 중량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감면 적용 방식은 플라스틱 품목에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품목별 폐기물 부담금 산출 방식을 보셨습니다. 이제 계산식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효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용과 건축용으로 요율이 다르고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재질별, 용량별로 부과요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액과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각각 부과요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반제품 아이스팩의 경우 최종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면적별 산출 중량이 계산식에 적용됩니다. 이때 제품의 외측 가로와 세로를 확인하여 해당 면적을 입력하면 산출 중량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표의 내용은 아이스팩 품목에 규정되어 있는 중량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부담금 산정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 변동지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도 부담금 산정지수는 1.326으로 고시되었고 종가세 방식으로 산출하는 껌은 이를 적용하며 2023년도의 담배는 1.134이, 아이스팩은 1.0692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부담금이 산출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입니다. 수입업체의 23년도 수입액이 20만 달러이고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량이 6,000kg일 경우 폐기물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면 중량은 기본 3,000kg 중량 또는 수입액 9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량 중 더 큰 값이 적용됩니다. 수입액 9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량은 6,000kg 곱하기 20만 달러분의 9만 달러에 해당하는 값으로 2,700kg이며 더 큰 값인 기본 3,000kg 중량이 감면 중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폐기물 부담금은 플라스틱 중량 3,000kg에 부과요율과 산정지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외 일반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이 산출되는 예시들입니다. 제품의 단위 수량이나 중량별로 해당하는 부과요율에 산정지수가 곱해져 최종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그럼 폐기물 부담금이 산출되고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이나 우체국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둘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국세 또는 기금 국고 하위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 번호를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고 은행마다 공과금 납부 관련 메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다음 국고금 메뉴를 선택한 후 납부 번호를 조회하고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로 납부할 때는 부담금액의 1%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은 공단 수입이 아닌 국고로 수납되기 때문에 공단 전용 가상 계좌는 없으며 한국환경공단 계좌로는 납부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금 및 이의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상금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이내는 1%의 가상금이, 일주일 이후에는 3%의 가상금이 가산됩니다. 일주일이 경과된 경우는 최초 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가상고지서를 새로 발행하여 보내드리니 가상고지서를 받으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입니다. 납부고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주 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감면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플라스틱량 3,000kg 또는 연간 수입액 9만 달러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중량이 감면되어 폐기물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둘째, 일반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면제, 감면 기준 없이 수입한 수량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 물품 중 유독물질이 중간재로 사용되더라도 용기가 부과 대상입니다. 셋째,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등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1만원 미만일 경우는 고지서를 미발행하고 납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수입 제품은 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업자가 실적 제출 및 납부 대상입니다. 다섯째, 공단 전용 가상 계좌는 없으며 계좌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카드 결제는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1%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섯째, 정기신고 제출기간 3월 31일 이후 실적 제출에 대한 독촉일,
2, 3차가 진행됩니다. 3차 독촉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적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환경본부 연락처 및 참고 사이트 정보입니다. 폐기물부담금 수입 실적에 대한 문의는 023-153-0540번, 0542번부터 0545번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폐기물 부담금을 검색하면 제도 관련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화면의 제도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수입업자를 위한 제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